안녕하세요. 건강원 창업 아카데미 안원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부터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창업 관련, 종사자 관련 이런 질문도 많았지만 집에 관련해서 복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등등 조금 집에 관련한 좀 다양한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건강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만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이제 몇 가지로 간추려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이 건강원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건강원은 극석 판매 제조 가공업에 해당이 되고요. 추출가공식품업으로 분류가 돼서 식품을 원료로 물과 혼합을 하거나 아니면 물을 추출하는 식상 제품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객분들이 가져온 재료를 우리가 이제 정해져 있는 비용을 받고 가공을 해주거나 가정에서 많은 양을 가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건강원에서 일정한 비용을 받고 대신 가공해주는 이런 가공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비교를 하자면 떡집 이런 거랑은 뭐 비슷한 업종이 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하는 업무도 좀 비슷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같은 경우에 떡을 만드는 곳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즙을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건강원을 이용하셨을 때 좀 장점이라고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아마 가정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휴럼이라는 제품 그때 뭐 TV에서 이영애 씨가 이제 광고를 해가지고 굉장히 상당한 인기를 얻어서 많은 주부분들께서 그 제품을 구매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도 집에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잔씩 만드는 경우에는 구매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걸 만드는 공정보다는 일단 휴럼이라는 제품이 청소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재료를 구매하는 것도 상당히 일이에요. 아침마다 장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하루에 좀 장을 많이 봐서 뭐 한 2, 3일 정도 사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재료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꾸준하게 드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가지고는 계신데 지금은 거의 베란다에 이제 처박혀 있는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건강원 같은 경우에는 레토르트 파우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진공 포장을 함으로써 보통은 한 유통기간을 한 1년 정도를 이제 보관이 가게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두고두고 드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한 팩 한 팩 이렇게 포장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휴대하기도 좋다. 그래서 이 건강원은 가정에서 가공하기에 번거로운 이렇게 액상 즙을 대량으로 가공을 해주는 곳이다. 일정한 비용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재료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과는 다르게 가지고 오시는 것 자체를 좀 번거로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무거운 거를 들고 오거나 또 뭐 다시 가져가거나 이런 과정 자체가 좀 번거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재료를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장을 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실제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건강원에서 직접 재료를 구매해서 가공을 해줍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건강원이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보통 건강원은 자주 나가는 재료들 같은 경우는 다 구매하는 거래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집에 약재가 조금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가공을 해서 즙을 만들어 드시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 재료를 가져오셔야겠지만 굳이 가져오시지 않으셔도 건강원에서 다 재료까지 수급을 해가지고 가공까지 해서 이 재료값 플러스 임가공비를 청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회 가공에 대한 기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재료마다는 좀 다릅니다. 근데 쉽게 첫 번째 이제 과일이나 채소 음료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일회 가공량이 30kg가 돼요. 건강원에서 분쇄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보다 많은 양을 넣을 수도 있고 보다 적은 양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칼로 잘라서 넣는 것보다 아무래도 분쇄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입자가 점점 작아지면서 같은 용량의 탕길에도 더 많은 양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공할 수 있는 최대치 양은 동일한 용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분쇄기 사용 여부 그리고 어떠한 분쇄기를 쓰는지에 따라서는 약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임가공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보통 과일 채소 기준에서 30kg 정도가 돼요. 약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가공 기준이 좀 달라집니다. 약재라고 하죠. 약재라든가 뭐 건재, 약용식물 이런 건조되어 있는 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재료와 이 물의 양에 따라서 농도가 확연하게 달라져요. 보통 과채 음료 같은 경우는 물을 넣지 않고 그 재료가 수분을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오는
양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건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리차를 끓이는 것처럼 일단 재료를 넣고 또 물을 넣어서 만드는 공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을 얼마큼 넣느냐, 또 재료를 얼마큼 넣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재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는 양은 없고 대부분은 뭐 한 2-3kg 정도를 가지고 용기에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건강원 창업자분하고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가공을 의뢰하는 이런 재료 중에서 이제 식용 동물성 재료가 있습니다. 식용 동물성 재료라고 하면은 뭐 어류나 육류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사고를 우려내는 것처럼 어류나 육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건강식품을 만들어서 드시는데 보통 건강원에서 사용하는 양은 한 3관 정도 됩니다. 3관이면 한 관에 4kg 정도라고 봤을 때 12kg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꼭 12kg가 있어야 되는 것들은 아니에요. 가격이 이렇게 비싼 재료, 방어라든가 가무치라든가 이러한 재료들은 보통은 6kg에서 8kg를 넣기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는 6kg 미만을 가지고 다양한 약용식물과 함께 그냥 가공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맛이 연해지지 않냐 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원재료를 적게 넣는다고 해서 맛이 그렇게 연해지진 않아요. 추출 가공 식품 같은 경우에는 주 원료에서 맛이 나기보다는 같이 첨가되는 약용식물에서 우리가 맛이 충분히 더 우러난다. 그래서 이제 동물성 재료 같은 경우는 사실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약재 맛이 좀 많이 나죠. 비린 맛을 약재로 또 잡는 것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추출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성 재료는 건강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어디는 추출가공식품 부원료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또 어느 곳은 부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뭐 생강이라든가 뭐 대추라든가 양파 이렇게 몇몇 가지의 과채류를 섞어가지고 비린내를 잡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원도 식품을 만드는 곳이다 보니까 이 가공하는 데마다 약간 좀 노하우들도 또 다르시고 그리고 사용하는 기계 장비들이 다르다 보니까 가공하는 방법이라든가 방식 여러 가지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를 가공을 했을 때 몇 봉지가 나오는지는 첫 번째로는 몇 미리씩 포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과거에는 120ml씩 포장을 많이 했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우치도 또 안 이쁘고 그리고 이제 좀 새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보통 이제 100ml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선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지역에 따라 창업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그리고 또 이제 봉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과채 음료냐, 약용식물이냐, 추출 가공 식품이냐 이렇게 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과채류 같은 경우는 적게는 160에서 많게는 200호 초반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약용식물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약용식물을 가공을 하면 적게는 120호를 빼고 많게는 200호 초반까지 뺍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tan기 용량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120에서 200호 정도까지 좀 제한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지면 아무래도 팩 수량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불편함도 생기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기준을 1회 가공이라고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추출 가공 식품인데 이 동물성 재료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약용식물과 비슷하게 120호에서 160호 이 정도까지 이제 작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물성 재료 같은 경우도 원하시는 경우에는 200호까지도 빼드릴 수는 있어요. 빼드릴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동물성 재료 같은 경우는 농도를 그렇게 연하게만 드시지는 않아요. 재료를 많이 넣으면 물을 또 적게밖에 못 넣어서 봉지 수량이 많게 나오지가 않고 재료를 조금 넣는다고 하더라도 물을 또 많이 넣어서 그 농도를 낮추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좀 진하게 드시는 분들은 120호를 기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연하게 드신다 아니면 조금 많은 양을 해서 다른 분과 나눠서 드시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 160호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건강원 창업에 필요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건강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이야기를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양한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것들이 지금 거주하시는 지역에 있는 건강원들과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창업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점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뭐 건강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궁금해 하실 만한 이야기가 신규 창업자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또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관련이 있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건강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 하신 분들은 구독과 또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에 저희가 업로드하는 영상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참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p to